안녕하세요. 오늘은 슈베르트의 송어를 같이 연주해 보겠습니다. 숭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송어더라고요. 정확한 제목은. 자, 이 곡이 이제는 좀 우리가 중급편에서도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곡들이 이제는 더 이상 막 쉽고 그런 곡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이후 곡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뭔가가 악보는 쉬워 보이거나 아니면 듣기에는 아주 좋고 편안한데도 실제 연주해보면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계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떤 곡이든 어려운 부분은 당연히 다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그 곡을 마스터하는데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래서 이 그 부분 연습이 뒤로, 그러니까 수준이 점점 높아질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송어라는 이 곡이 불과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옆에 부분 연습을 할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이기도 하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본 곡을 들어가기 전에 143번만 먼저 한번 따로 보고요. 나머지 것들은 곡을 하면서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3번은 이 곡의 분위기를, 이 곡은 굉장히 좀 통통 튀고 굉장히 기분 좋은 멜로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곡인데, 이 분위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슬러 스타카토에 대한 연습입니다. 슬러는 이음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음줄이 붙은 스타카토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음줄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스타카토라는 거는 굉장히 짧게 연주가 되는 거고 절도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살짝 완화되는 겁니다. 음의 길이도 반 정도만 딱 굉장히 이렇게 깍쟁이처럼 연주를 했던 것에서 조금 더 길이도 길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해지지는 않죠. 슬러 스타카토가 있는 곡들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주를 해볼 건데요.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개방현을 통해서 충분하게 좀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는 지금 부점이랑 슬러 스타카토를 다 살려서 연주를 해보자면, 네, 도돌이표를 지켜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라랑 라, 그러니까 앞에랑 뒤에가 지금 슬러 스타카토가 약간 자세히 보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앞에 부점이 붙은 라랑 16분음표짜리 라, 여기에서는 스타카토가 두 음에 찍혀 있지가 않고 뒤에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8분음표짜리 두 개인 랄라, 이거는 두 군데 다 스타카토가 찍혀져 있죠. 그것에 대한 연주 방법이 약간 다른데요. 뒤에만 스타카토가 찍혀져 있을 때는 그 음과 그 음 사이, 중간에만 음을 끊어서 연주를 하고, 앞 뒤에 다 스타카토가 돼 있을 때는 그 음과 음 사이도 끊고 두 번째 음이 끝난 다음도 끊어줍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박자는 이 사이에는 끊기지만 두 번째 박자를 시작하는 그 음과는 맞닿아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에서 두 음 모두 끊어줬죠. 그래서 다음 음이랑 만약에 연결을 시킨다면 이렇게 해서 빰빰을 한 이 두 번째 음이 끝난 후에도 끊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음과 음 사이에만 끊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자는 그 음이 한 음이 끝날 때마다 가운데도 끊어지고 끝날 때도 끊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연주하는 걸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끊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디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보면 세 번째 마디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써야 되는 게 네 번째 마디인데요. 음정을 이제 짚게 되겠죠.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네, 벌써 이 멜로디가 나오니까 뭔가 좀 친근한 기분이 들죠. 네, 이 멜로디 중에서 그 렐레 파파만 해본 겁니다. 네, 이렇게 정확하게 끊기긴 끊기지만 너무 막
너무나 절도 있게 뚝뚝 끊기지는 않습니다. 조금 음의 길이도 약간 길어지는 편이고요. 자, 그래서 147번 본 곡으로 이제 돌아오셔서 처음부터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곡은 특이하게도 4분의 2박자네요. 4분의 2박자라는 뜻은 한 마디 안에 4분음표가 2개씩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 눈으로 확인해 보셔도 첫 번째 마디와 맨 마지막 마디를 제외한 다른 마디는 전부 다 2박자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마디는 못 갖춘 마디라서 지금 반박자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못 갖춘 마디를 지금까지 좀 여러 번 해봤었는데 앞에 없는 박자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세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템포를 좀 정해주기도 할 겸 앞에 한 마디 정도가 또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 한나, 라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박자를 좀 정해주시고요. 한나, 둘. 네, 이 부분에서 레 이런 것은 아까 143번의 연습을 통해서 조금 해결이 되셨겠지만 미레 도시 이 리듬 자체를 연주하는 것에 대한 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꾸 연습할 거리가 많이 생기죠. 144번에 나와 있는 악보가 바로 그 연습을 위한 악보인데요. 부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규칙적인 박자를 먼저 잘 연주를 하면서 손가락을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44번의 첫 마디처럼 그냥 똑같은 박자로 한없이 이 규칙적인 박자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필요한 부점이 붙어있는 그 리듬을 자꾸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144번의 두 번째 마디가 그것인데요. 네, 이런 리듬은 굉장히 마치 우리가 소풍 갈 때 부르는 노래처럼 굉장히 이렇게 경쾌한 분위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점이 붙어 있지만 좀 긴 부점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박자 반짜리 뭐 그런 것들에서는 박자가 어느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안 나지만 이 박자는 굉장히 짧은 박자거든요. 미레 도시를 다 합쳐서 한 박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템포가 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우리가 필요한 네, 이것을 우리가 연주를 144번에서 좀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본래 악보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반박자 쉬죠. 네, 좀 진행이 되는 듯 했더니 또 어려운 게 또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꾸밈음에 대한 좀 연습이 필요한 건데요. 꾸밈음이 없으면 지금 이 음정이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꾸밈음이 한 가지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My Favorite Things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손가락을 임시로 다른 손가락 번호로 쓰는 것, 그것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레 제자리를 3번으로 짚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4번 손가락으로 솔 샵을 짚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음정을 잘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엔 개방현이기 때문에 그냥 손을 다 부담 없이 떼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꾸밈음에 대한 좀 연습이 아무래도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은 또 아니나 다를까 몇 페이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146번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좀 차근차근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연주를 해본 후에 그 다음에 도라는 박자가 끝나기 직전에 레도, 그러니까 이 레라는 손가락을 한번 딱 쳐주고 바로 떼주는 것처럼 짧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꾸밈음을 넣는 거를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첫 마디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부터는 약간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에 가깝게 나오죠. 이건 꾸밈음을 뗀 거고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없는 거, 있는 거. 네. 근데 꾸밈음이 들어갔을 때 좀 재미가 없는 경우는 꾸며만 줘야 되는데 너무 얘가 주객이 전도돼서 자기가 막 주인공인 것처럼 박자가 너무 길어지고 음이 너무 세지고 하면 이렇게 가볍게 붙은 분위기가 좀 나지 않습니다. 제가 꾸밈음 설명 드릴 때 머리에 핀 꽂는 정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핀을 거의 이 얼굴 크기에 가까운 그런 핀을 꽂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 부분이 좀 거슬리게 들리죠. 너무 무겁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레도를 가볍게 집어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 되지 않으시면 느리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씩 더 빨리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실제 악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47번의 7번째 마디로 돌아가셔서요. 자, 이 부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두 번째는 메조 피아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뜻은 처음에 연주를 할 때는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쭉 연주를 하다가 도돌이표에서 한번 돌아가서 두 번째로 연주할 때는 좀 작게 좀 볼륨을 줄여주라는 뜻입니다. 자, 그것을 지켜서 제가 거기까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한 번은 좀 크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작게 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좀 볼륨의 그런 차이를 좀 두고 연주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르테라고 나와 있는 9번째 마디. 그 멜로디의 시작은 바로 직전 박자부터 돼 있죠. 네, 이 부분이 좀 의아하실 거예요. 도, 솔 제자리인데, 솔 제자리인데 1번 손가락이라니? 뭐가 잘못 나와 있는 건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도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레 제자리를 짚은 후에 솔샵을 4번으로 임시로 좀 손가락 번호를 바꿔서 짚은 것처럼, 여기에 11번째 마디에 도, 솔, 미도를 하실 때는 시작하는 음도 도샵이고 끝나는 음도 지금 도샵이죠. 그런데다가 도샵에서 솔 제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팍 시켜주는 것, 이렇게 이동을 급하게 이렇게 시켜주는 것보다는 잠깐 솔을 1번 손가락을 쓰는 걸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손가락을 임시로 좀 도샵에 가깝게 1번 손가락을 붙여서 솔 제자리를 짚어줍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낯선 연습이기 때문에 옆 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145번이 그것에 해당되는 건데요. 솔 제자리 위치를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이 스티커에 붙여져 있는 부분이 파샵이잖아요. 파샵, 그 다음에 파샵에다가 붙이는 손가락이 솔 자리니까 솔 자리를 1번으로 짚어서 소리를 4번 후에 그 다음에 도샵을 이렇게 엇갈리듯이 이렇게 짚어줍니다. 자, 이렇게 짚으신 상태에서 그럼 그 다음 마디를 소리를 내볼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키면
네, 약간 이 음정을 짚는 자세가 도라는 어떤 이렇게 동굴 밑으로 얘가 약간 파고드는 형태의 손가락 짚는 모습이 됩니다. 네, 근데 얘를 좀 거의 옆구리가 닿을 정도로 살짝 붙여주셔야 음정이 맞고요. 너무 얘네가 떨어지면은 파샵 정도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음정이 낮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도, 솔, 미도고요. 그러면 네, 이런 음정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익숙해지는 연습이 좀 더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마디 한번 보시죠. 12번째 마디의 첫 음부터 연주를 해보죠. 네, 이 부분에서 미를 4번 손가락으로 짚으시는 것으로 줄의 통일을 좀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활 바꾸고 이제 좀 작게 네, 이런 꾸밈음은 우리가 이런 형태는 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걸 한 다음에 또 그 음을 꾸밈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연습이 좀 또 따로 필요하겠네요. 이거에 대한 연습은 옆에 이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무리하는 요 시점에서 따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느리게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짧긴 하지만 명확하게 소리는 잘 들리게 꾸며주는 역할을. 이 음을 넣음으로써 상당히 분위기가 딱 그냥 밋밋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꾸밈음까지 연주를 하시면 아주 훌륭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곡에서는 세 가지가 중요할 수 있겠네요. 테크닉적으로까지 합해서 슬러 스태카토에 대한 표현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꾸밈음을 어떻게 맛깔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두 군데 우리가 나와 있는 손가락 번호를 그때만 좀 변형을 시켜서 좀 다른 손가락을 좀 빌려와서 좀 그 부분을 좀 매끄럽게 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확인과 연습, 그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피아노랑 같이 연주해 볼까요?